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1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00원 하락해서 0.6% 하락했고요. 79,4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 공지를 좀 띄우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지지 라인을 깼을 경우에는 좀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이제 대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이 크게 흔들리다가 이제 막판에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롤러코스터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 이제 증시 하락이라든지 그런 하락 흐름을 탔을 때는 삼성전자가 정말 재미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굳이 이제 글로벌 상황이 그리고 변수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한 구간에서 무리하게 버티는 것보다는 좀 한번 빠져나온 다음에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게다가 금요일에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아래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과 기관 보유량이 전체적으로 계속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거기도 살짝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제 이 수렴 패턴에서 저는 이제 요쯤에서 이제 상승하길 바랬는데요. 이때 이제 갑자기 갈 지점에서 못 가고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좀 눌러지는 점,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죠. 상승 지점입니다. 네. 고점 지점을 이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맞고 계속 떨어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 자체가 고점 자체가 조금씩 이제 낮아지면서 점점 고점을 낮추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은 다행히 이 정도 라인에서 79,600원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 금요일에 깨졌는데 이전에도 한번 깨면서 다시 한번 올리기도 했지만 지금 이 움직임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0일선이 나란히 이제 아래로 꺾인 지점이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이제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하락을 하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대응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봉 흐름도 한 단계 사실 낮아졌거든요. 이 주봉의 끝단 자체가 원래는 이전에는 요 라인입니다. 81,000원 정도를 지켜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8만원이 계속 이제 빈번하게 깨지면서 81,000원 라인을 회복을 하더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고요. 조금은 이제 뭔가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체가 이전에 한번 요때 거의 500만 주였나요? 들어왔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또 다 던져버리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분명히 사이클이 지금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또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오게 되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을 천천히 한번 가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게 된다면 이 241선까지도 한번 만나러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지루한 그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 정리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오늘은 삼성전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나 이런 움직임은 사실 뭐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공매도 잔고는 한 2, 300만 주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뭐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이제 공매도가 주로 공격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게 뭐 주목할 만한 이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가격이죠. 반도체 가격이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전 상승세보다는 좀 이제 낮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 D램 가격 자체가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반도체 가격 상승마저도 좀 둔화되면서 꺾인다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네, 코로나가 확산을 하더라도 이런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비대면 시스템이 이제 확대가 되면 네, 반도체는 더 몰릴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이전에 급등을 했던 그 급등 주가가 거의 2배로 급등을 했죠. 사실 그때 급등을 할 때는 실적이 막 엄청 좋게 나와서 급등을 한 게 아니고요. 올해 있을 그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증시 분위기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런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런 증시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형주 위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네, 조심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공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거고요. 이 디지털 세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디지털세라는 게 이제 구글과 같은 네, 글로벌 IT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현지 국가에서도 일정 비율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이 디지털세 가운데 얼마를 이제 현지 국가에 낼 것이냐 정하는 것이 배분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필라 1은 네, 연결 매출액 200유로죠. 200억 유로,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이른바 이제 글로벌 100대 기업이 본국뿐만 아니고 매출을 올린 해외 국가에서도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이 순이익에 대해서 감소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20%가 될지 30%가 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다. 네, 세금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뭐 그렇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구글 전 CEO가 5나노 칩, 네, 삼성과 이제 TSMC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TSMC에 편중된 반도체 제조 일부 대체 능력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고, 삼성 반도체 제조 기술이 가소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 시점에서 최첨단 기술인 5나노미터 제품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두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확실히 TSMC의 경쟁자이고, 지금 반도체 이 입지가 아직까지도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실적이 2분기에 12.5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분기, 4분기에는 14조, 15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은 최대이지만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요때죠. 삼성전자가 사실 네, 급격하게 오른 뒤에 좀 횡보를 했던 요 구간입니다. 네. 요때도 이제 한번 올라가서 요때 사실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8년 정도에 반도체 최대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 전에 오히려 그 전년도에 많이 올랐던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전년도에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올해 많은 매출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이때는 이제 반도체 그 사이클이 둔화되면서 메모리에 대한 공급이죠. 그 공급으로 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처럼 추가로 이렇게 쭉 내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점이 어디가 될지는 저도 좀 애매합니다. 원래는 이 지점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이제 시간을 더 끄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구간이 돌파를 되었을 때 이런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고 이 우무선 돌파를 했을 때 신규 진입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거고요. 확실하게 지금 신호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내일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네, 이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가 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공들여서 다져왔던 그 라인을 단 두 방에 이제 뚫어버렸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월봉을 보았을 때 고점 부근에서 월봉에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 점이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때처럼 이제 다시 한번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매달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은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안전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수급이 몰리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할 거고요. 네, 오랫동안 장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딜 만한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자리, 한번 그 삼각 수렴 패턴을 노려보는 그 자리에서 들어왔던 그 지점이라면 한번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주 이제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고요. 가을이 이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엄청 더움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니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과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